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못 올렸는데 제가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 장 마감 시간이랑 병원 가는 시간이랑 이렇게 좀 겹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많이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주간 동향을 통틀어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K케미칼은 지금 갑작스럽게 공매도가 미친 듯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10월 21일 뉴스에도 보면은 그 미국의 긴축 부담이 진두는 코스피 공매도만 늘었다라는 내용에 지금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SK케미칼의 코멘트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방법 중에 하나가 신한투자가 MSCI 지수에서 CGN과 SK케미칼이 제외된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가 SK케미칼에서 공매도를 치는 투자 증권사로 유명하죠. 예, 매일매일 신한금융투자가 매도 물량을 던지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공매도가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은데요. 실제로 SK케미칼이 대회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이 코멘트를 이렇게 짜놨지만 잘 내용을 보면 정기 변경 때 CGN, 케미칼, 메리츠, CJ, 아모레지, 녹십자 등 6개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을 했다. 노동길 이재림 연구원은 뭐 구성 종목이 줄어들 것이다. 에코프로와 CJ ENM은 뭐 부근에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코멘트 한 줄이고요.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그 변경 때도 뭐 3개 종목이 변경된다라고 하면서 SK케미칼, 녹십자는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었거든요. 시즌까지. 근데 결국에는 뭐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개 종목만 변경이 됐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이렇게 6개 종목을 그냥 뿌렸던 부분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지금 뭐 그런 밑밥을 깐 게 아닌가. 물론 왜냐면은 시가총액이 1조 4천억대 수준으로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시젠도 그렇고 뭐 케미칼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뭐 증권사 두 군데서 나왔을 때 사실은 첫 번째 증권사에서는 뭐 케미칼이나 이런 회사들은 좀 희박하고 가능성은 있다라는 코멘트였고 신한투자는 시젠과 뭐 SK케미칼이 제외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나 지금 현재 수급이 약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화학적 페트 재활용 사업 일제히 박차. 지금 보게 되시면 삼양그룹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영상이 있을 겁니다. 삼양사였나요? 종목 어떤지 한번 문의해 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에 삼양사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뭐 기존의 음식물이나 뭐 식품 이런 부분들은 어떤 종목의 어떤 상승 모멘텀은 없고 이 친환경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실용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고요. 여기에도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오센트릭은 아직 멀었습니다. 왜냐면은 SK이노베이션 20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3년이나 남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오센트릭 때문에 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할 가능성은 그렇게 희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SK케미칼은 이미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롯데케미칼도 뭐 24년까지 신설 예정입니다. 뭐 8월 달에 시범 생산했다는데요. 결국 이건 시범 생산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물론 LG 화학도 친환경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 화학도 뭐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만 실제로 기존의 전통적인 석유화학 회사에서 가장 그 비중이 거의 없었던 SK케미칼이 반대로 친환경 쪽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그런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주 그 한번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매도 먼저 볼게요. 공매도가 급작스럽게 나왔던 20일부터 21일까지 네, 이 이틀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당연히 20일은 종가에 말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아 올린 걸 그대로 다 뱉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다가 상승 기세가 꺾인 추세인데요. 공매도 물량들이 전체 매매 물량의 거의 50% 가까운 수준으로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이렇게 치는데도 불구하고 대차 체결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외국인의 공매도 물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21일 같은 경우에는 외인도 던졌고 그다음에 기관도 매수를 멈췄기 때문에 개인과 기관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의 공매도 물량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증권사의 그 매매를 20과 21일 이틀간의 이 기간별 매수를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신한투자증권이 최대 매도량을 보였고요. 뭐 일부 UBS, 메릴린치 외국인 증권사들의 매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전형적으로 골드만, JP, 뭐 모건 스탠리, SK케미칼에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 외국인 증권사들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투자가 아주 독단적으로 공매도 물량들을 던져내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각 증권사들이나 각 그 공매도를 치는 주체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K케미칼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사업부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 뭐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뭐 가장 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일회용 컵 보증제도입니다. 11월로 아마 제주도와 그 세종시 정도 두 군데 정도만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세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던 삼육물산이라고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삼육물산은 사실은 무슨 회사냐면은 카톤팩이라고 해서 그 우유곽 친환경 그 관련된 팩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상한가를 갔어요. 사실은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어떻든 친환경 용기를 만드는 제작하는 회사다 보니까 한번 크게 시세가 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라서 뭐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친환경에 대한 그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SK케미칼은 별도 영업이익으로, 그 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SK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제외하고 별도로 항상 모든 걸 한다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닝 쇼크가 나고 매출이 줄어서 SK케미칼의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로 인해서 급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폴리에스터 매출이 줄거나 친환경 쪽 매출이 줄거나 영업이익이 줄거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큰 타격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무조건 늘어야 되고, 뭐 영업이익률이야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비용의 인상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는 있고, 줄어들 수는 있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 회사 이제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지금 미국에서 뭐 어닝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넷플릭스도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컨텐츠주들도 한번 이 펌핑을 받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K케미칼은 지금 현재 수급에 의해서, 공매도라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MSCI에서 편출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두 번째로는 편출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구성되어 있는 비중이 워낙 거의 최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에 뭐 부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편출이 된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런 패시브적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긍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MSCI 지수 그 편출입은 지속적으로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체크를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SK케미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국제기구 출신 임원 영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빌 게이츠 재단 쪽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서 연구 비용을 지원받았던 부분입니다. 결국에 빌 게이츠 재단 쪽 임원도 다시 부사장으로, 미 법인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 뭐 사실은 이제 영입을 했으면 그 내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보통 기업이라는 게요. 연중 인사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헤드급의 연중 인사는 극히 희박합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년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올해 너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 중간에 교체하거나,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런 고위급 임원들의 영입이나 어떤 뭐 해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업이 뭐 무슨 동네 뭐 구멍가게처럼 너 오늘부터 영입해, 너 오늘부터 일하지 마, 이런 건 없거든요. 특히나 이런 헤드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기업이 1년 단위 아니면은 뭐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들을 다 짜놓고 그에 최대한 맞춰서 운영을 하는데, 특히나 1년 단위는 거의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월에 영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내년에 그러니까 미국 법인을 이제 막 개설했고, 내년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올해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니까 이제 법인을 냈으니까 10월에 영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인만 미국에 있는 거지 이 회사는 결국 한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트렌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미국 쪽에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탈코로나의 이미지를 벗어나는데 너무 늦게 시동을 걸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31일에 3분기 실적과 경영 현황 IR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여기서도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코로나향 매출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그런 건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코로나로 번 돈으로 어떻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단했던 사업들 다시 실시해서 어떤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전략 방향과 운영 방향,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뭐 여기서도 만약에 이 IR 보고서의 50% 이상이 코로나 얘기라고 하면은 사실은 앞으로 남은 4분기에도 실적 뭐 주가 상승이 쉽지는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가 뭐 가끔씩 언론에서 보면 재생산 감염 지수가 늘어난다라고는 하나, 사실은 아주 스팟적으로 며칠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당연히 지금 뭐 유럽이나 어떤 WHO를 통해서 코로나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거는 디폴트고요. 지금은 그 경영 현황 및 설명,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탈코로나적인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그 비중이 이 보고서 자료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여기서 파라리 코로나 얘기면 너무 뒷북이죠. 네. 지금 끈 떨어진 거 잡고 지금 부여줄 잡고 계속 나는 여기서 코로나로 돈 벌 거야.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그 어떤 예상되는 매출을 갖고 현재를 투자하는 건데, 자꾸 과거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보시고, 저도 31일 보고서 나온 이후에 리뷰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여기도 나오죠. 코로나 출구 못 찾는 SK 바사. 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M&A 비용도 들어서 신성장 동력 확보도 난항이 예상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A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내가 여기서 개발해서 만드는 것보다 이미 개발된 회사들, 재무 안 좋은 회사들 그냥 인수하면 됩니다. 돈 많은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쉽지는 않은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보게 되시면은 연초 온라인 가족 기자간담회 통해서 M&A 그 어떤 5조, 외부 투자 5조, 보유현금 1조, 10조의 실탄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과거의 뉴스를 갖고 팩트를 갖고 어떤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공매도도 SK케미칼과 함께 같이 이틀 연속 늘어났고요. 증권사들의 항목을 보면 뭐 여기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주로 공매도를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증권사들의 공매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장고는 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어쨌든 뭐 상징적인 앞자리 수 600만 주가 언제쯤 깨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SK케미칼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요. 상승을 찍고 상승의 그 어떤 종결을 찍고 그래서 10월 19일, 10월 18일에 고점을 찍고 쭉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상승 아니면 바닥에서 상승을 이겨냈던 10월 17일의 주가에 지금 거의 한 위에서 한 20% 정도 더 빠진 정도로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제는 시장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셀트리온과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셀트리온은 뭐 보합으로 마감했고 반등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하면은 뭐 녹십자도 일부 CMO면서 코로나를 조금 준비했던 그런 기업으로서 사실 녹십자도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녹십자도 보게 되시면은 이 혼란한 이 매매 동향,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혼란한 매매 동향. 다만 셀트리온은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연기금이 혼란하게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한 주체가 지속적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셀트리온이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 갑자기 뭐가 터져서 아니 뭐 임상이 성공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어느 한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외인도 애매하고 연기금도 애매하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다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모가 65,0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만 지금 상황은 사실은 워낙 모든 기업들이 본인들의 어떤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전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가 없었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 CMO 매출 용량으로만 받을 수 있는 적정 주가가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거의 40% 가까이 빠진 30% 가까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가장 적정 그 저평가 받은 수준의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금요일 조금 안 좋아지면서 목요일부터 안 좋아지면서 금요일은 다시 반등했습니다만 그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가의 움직임은 결국에 어떤 큰 시장과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뉴스들로 움직이게 되는데 큰 시장 관점에서는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점에서 섣불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큰 손실과 큰 이익을 둘 다 이룰 수도 있다 라는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